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거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월패드.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? 얼마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월패드 해킹 사건이 바로 그 이유인데요. 입주민들의 공동 사용이 목적이기 때문에 한 가정이 해킹될 경우 월패드, 즉 홈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세대 역시 해킹될 수 있다고 합니다.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력이 개발되고 있는데요.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구축 주택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국내 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. 입주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홈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소개합니다. 네, 오늘은 홈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김찬우 대표님 나오셨는데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어서 오십시오. 가전제품의 제어나 출입 통제, 주차 관리 등 요즘에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이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해킹이 되면서 참 많은 불편함과 보안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가 되긴 했죠. 네, 그렇습니다. 지난해 홈 네트워크 시스템 중 월패드가 해킹을 당했는데요. 예. 638개 단지 약 40만 가구의 그 사생활 관련 동영상이 213개 그리고 사진이 40만 장 정도 되는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. 끔찍하네요. 예. 끔찍한 일입니다. 네. 월패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통신 시 암호화 통신을 하고 있지만 월패드 서버가 해킹을 당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주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. 이 해킹 사건이 시사한 바를 보면 네. 월패드 서버가 연결되어 있는 아파트 내부망이 외부망으로부터 너무 쉽게 접근이 되었다는 것이고요. 내부망에 있는 서버들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음으로 보입니다. 예, 당시 이 홈 네트워크에 그 카메라로 사생활들이 많이 유출된 부분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스티커, 포스트잇 같은 걸로 카메라를 가려라 이런 네, 뉴스가 맞습니다.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걸까요? 예, 그렇습니다. 그 당시 카메라를 가려두라는 정부의 권고 사항이 있었는데요. 하지만 이것은 임시 방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카메라에 스티커를 부착하게 되면 영상 유출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.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죠. 음성이 도청이 되는 해킹이 될 수도 있고요. 네. 점점 편리한 기능이 많아지는 이 홈 IT 제품이 해킹을 당하게 되면 또 다른 피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. 예. 종이 같은 거 붙여놓으면 영상은 막을 수 있겠지만 정말 오디오 같은 부분은 맞습니다. 또 네. 차단을 막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. 네네. 자, 외부에서 또 홈 네트워크를 해킹할 경우에는 현관문도 열 수 있다고 네, 맞습니다. 하더라고요. 네네. 예. 월패드의 홈 IoT 기술, 즉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적용이 되면서 제어 기능도 들어가게 되고요. 또는 도어락 같은 추가 기능도 들어가고 있는데 그 편리함도 많겠지만 만약에 해킹을 당하게 되면 도어락을 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. 너무 끔찍하네요. 네. 이따 5분 후에 그 집 현관문 10개 들어가 이러면 도둑이 들어올 수도 있는 네, 거잖아요. 맞습니다. 본인은 편하겠지만 어쨌든 예. 해킹으로 인한 이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네. 결국 편리한 기능이 홈 네트워크에 많아질수록 그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예. 이걸 되돌아보면 초창기에 보안에 취약했던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은 요즘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. 예. 홈 네트워크라는 이 아파트망도 유사한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. 홈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비들이 많은 기능이 생길수록 더 많은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있거든요. 근데 이 데이터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만들어진 데이터와 달리 주거지에서 생겨나는 사생활이 담겼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입니다. 네, 홈 네트워크 보안 기술의 필요성이 더욱더 느껴지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가요? 이게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. 아직 홈 네트워크는 해킹의 위험성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편리한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홈 IoT 제품이다 보니 그 데이터 보안에 대한 경계심이 그렇게 많이 작용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. 그렇죠. 집안에 얼마나 중요한 기술력을 말을 한다고 그러겠어. 맞습니다. 조금 예. 아니란 예. 부분도 물론 있을 것 같긴 해요. 예, 맞습니다. 그래서 정부에서도 2022년 7월부터는 아파트 사업 승인 시에
각 세대 간 망분리 의무 설치 같은 의무제도를 보안 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네. 워낙 기술이 빨리 발전되고 있어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? 뭐 최신 건물에야 뭐 분리망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보안을 넣는다 해도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은데요. 예, 그렇습니다. 사실 이 되돌아보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데요. 그 이미 지어진 구축 아파트들도 홈 네트워크를 쓰고 있습니다. 예. 문제는 이 그 건축 시점이 법 적용을 받지 않을 때라 제가 볼 때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보여집니다. 예.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해킹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. 약 20여 년 전부터 지어진 아파트들 중에 홈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면 유사한 해킹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. 정말 나도 모르게 내 집안의 사진과 또 음성이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그러면 참 불쾌하다 못해 끔찍한 일이 그렇죠. 아닐 큰 수 문제죠. 없을 것 네, 같은데요. 맞습니다. 예. 자, 홈 네트워크의 보안을 더욱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.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예, 크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방법을 꼭 고려해야 됩니다. 첫 번째는 외부망으로부터 홈 네트워크의 접근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예. 즉, 홈 네트워크에 연결된 서버들이 외부망으로부터 절대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. 두 번째는 내부 공격에 의한 침투 시도를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. 사실 그 기존 세대에 있는 장비를 떼어내고 통신 주소를 복제하게 되면 홈 네트워크에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인가되지 않은 장비가 홈 네트워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비인가 장비의 네네. 접근 예. 제어를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. 네. 다차원적인 접근 방법 제어가 필요하네요. 맞습니다. 예. 이 세 번째 홈 네트워크의 특성상 보안 장비는 세대가 아닌 중앙에 설치 및 제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. 보안 장비를 모든 가구의 세대에 적용하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. 특히 기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겠죠. 구축 아파트에는 이미 지어진 네. 아파트의 각 세대에 가서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. 무엇보다도 또 보안 장비가 홈 네트워크의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게 되면 거주자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. 이를 위해서는 중앙 제어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. 홈 네트워크로 인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기능을 탑재해서 저희 회사가 보안 기술을 개발했고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. 예. 자, 홈 네트워크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 시점에 꼭 더욱더 필요한 그런 기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, 자, 마지막으로 안전한 홈 네트워크 이 사용을 위한 조언 같은 거가 있을까요? 예, 그 사실 개개인이 보안 대책을 수립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. 하지만 현재 홈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편리한 기능이 많아질수록 해킹 위험성이 커진다는 걸 꼭 인지하시고 단지 전체의 보안 대책을 수립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구축 아파트나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사 역시 한 번 설치되는 제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보안 대책을 꼭 수립하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예. 지금까지 김찬우 대표님과 안전한 홈 네트워크 활용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